사람도 그렇고 기계도 그렇고 나이를 먹으면 예전 같지 않아요. 자, 가봅시다. 이번에는 12번부터 17번 독서, 그러니까 주제통합 질문을 볼 거예요. 자, 일단은 기본 사항 하나만 체크 좀 하고 쓰고 지울게요. 주제통합이라고 불리우는 영역의 차이점 하나만 먼저 얘기를 하고 시작해 봅시다. 주제통합이라고 하는 건 나온 지 한 이제 올해로 4년차가 되고 있는 영역이죠. 기본적으로 3가지 정도의 유형이 그동안 출제가 됐어요. 그러니까 주제통합은 2개 이상의 글을 묶는 거잖아. 가 플러스 나의 형태로. 근데 이 가와 나의 관계가 뭐냐에 따라서 한 3종류를 확인할 수 있는데, 가장 첫 번째로 가장 많이 나오는 건 상관질문이야. 가장 흔한다기보다는 가장 표준적인 유형이라고 볼까? 그러니까 가에서는 A가 중요해 라고 말하면, 나에서는 A가 중요하지 않은 30가지 이유를 막 대는 거야. 그래서 서로 2개의 차이점을 말하는 거니까, 그럼 당연히 이 2개의 구성이 되면 출제의 요소는 뭐겠어? 차이점이겠지. 만약 그것이 인문이라면 주장의 차이점이 나타날 거고, 사회주문이라면 해결 과정의 차이점을 설명할 수도 있는 거고, 과학은 뭐 말할 나위 있겠니? 됐죠? 자, 상반이라는 질문이 있고, 2번째. 선생님은 간단하게 이렇게 부르는 거야. 심화라고 표현을 해. 그 무슨 얘기냐면, 좀 더 구체적으로 디테일하게 들어가는 거야. 아까 뭐 예를 들어 여기서는 쓰레기를 버리지 말아야 된다고 말했는데, 우리가 쓰레기를 효율적으로 버려야 되는 이유를 말하는 게 상관이라며. 그러면 여기서 쓰레기를 버려야 되는 이유를 말했으면 여기서 거꾸로가 아니고 뭘 디테일하게 들어가는 거야? 쓰레기를 버릴 때 필요한 일들 3가지. 이렇게 내용을 좀 더 확장시키는 방향으로 가는 그런 지문이 있지. 그러면 보통 이 심화는 무슨 문제가 나올까요? 상호 간의 관계를 파악하는 문제를 내는 편이야. 그리고 우리가 이번에 볼 이 한비자와 노자의 도사상과 관련된 지문이 여기에 속하는 녀석이었어. 그래서 문제 구성이 몇 번? 14번이나 15번 같은 녀석들이 튀어나오는 거야. 일단 한 줄에 말씀드릴게요. 자, 그리고 3번째 하나의 유형이 더 있어요. 뭐냐면 통합이라고 부를게. 통합 유형이 있어요. 통합 유형은 뭐냐면 서로 다른 2개의 영역을 섞어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예를 들어 A 지문이, 가지문이 건축과 관련된 역사, 건축의 역사, 그러니까 예술이라고 치자. 건축의 역사를 설명하는 지문이었다면, 나 지문은 그 건축의 역사에서 활용된 기술적 측면들을 설명하는 지문인 거지. 가시기에는 뭐 시멘트가 만들어져가지고, 그치, 공법이 적용됐고, 그 다음에 철근 콘크리트 공법이 적용됐고, 그런 식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이해됐죠? 그러면 당연히 이 통합에서도 그 2개의 어떤 연결관계를 묻는 문제가 등장할 수밖에 없다. 패턴은 좀 알아두자고요. 셋 중에 하나를 만나게 될 것이다 라고 생각해 주시고, 자, 그리고 2번째, 너무 잘 알고 있는 내용일 거야. 이것도 체크. 지금 우리는 인문지문을 볼 거거든. 쓸 게 많아서 좀 비워쓰겠습니다. 인문지문에서 나타나는 특징도 한번 생각해 보자. 사회지문은 기본 구조가 뭐라고요? 문제와 해결 구조. 그지? 가장 표준적 구성이. 그러면 인문지문의 구성은 뭘까요? 주장과 이해 문제. 여기까지. 주장과 이해. 여기서 주장이라고 하는 건 누구? 사상가나 철학가가 튀어나온다는 건 알고 있지? 누군가가 나타나서 뭐라고 주장을 해. 데카르트가 나와서 뭐라고 나는 존재한다고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논리나 철학에 관련된 내용들의 주장 내용이 나와요. 그리고 그 주장을 이해하면 한 문제가 풀리는 거고, 2번째, 비판하고, 적용하고, 추론하고 하면 2번째, 3번째 레벨의 문제가 풀리는 개념이다 라고 잡아주시면 되겠지. 물론 이 사이에 주장과 이해 사이에서도 역시 지식을 중간에 플러스 시키는 경우도 있어. 그는 표준 패턴 같은 거니까 알아두시고. 됐죠? 가장 기본적인 틀은 머릿속에 넣고 가자. 그럼 이 지문도 인문 지문인 거, 문제를 먼저 보면 예측할 수 있겠지? 그러면 누가 나올지, 무슨 얘기를 할지, 내가 지문 속에서 어떤 정보를 정리해야 하는지를 챙기면서 한번 읽어보도록 합시다. 굿! 자, 1번부터, 아니지. 12번부터 문제 체크해 볼게요. 물을 다 마셨는데? 네. 일단 가자. 자, 12번 문제. 가와 나를 설명해 보래. 근데 선지를 봤더니요, 1, 2번은 가만 얘기하고 있고 3, 4번 나만 얘기하는 거 보이시지? 뜯어서 보면 되겠다. 그죠? 서술상 특징 문제 나와있어. 체크. 좋아. 근데 반복되는 단어는 뭐? 노자. 오케이. 이건 노자의 사상과 관련된 얘기겠구나. 노자 하면 뭐 떠올라야 돼? 무위, 자연 뭐 이런 거 떠올리면 좋죠. 2번째, 13번 문제.
가에 제시된 한비자의 견해를 정리해봐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건 사상, 그치? 인물의 주장 파악하는 내용이겠지? 그리고 이럴 때는 또 똑같이 할 일은 뭐예요? 반복되는 단어가 혹시 있나 하고 정리해보세요. 얘들아 1번부터 5번까지 아주 높은 확률로 반복된 단어가 하나 있어. 뭐니? 뭐가 보여? 모든 선지만 2번 제외하고 다 있어. 어머? 2번 제외하고 다 있는 글자 한 글자! 도. 지금 13번 보고 있는 거야 우리? 12번 아니고 13번이야 13번. 어디 보고 있는 거야? 13번의 문제에 도에 근거한다? 그치? 도에 따라 도는 이러고 있지. 그럼 이거 왜 신경 쓰는 건데? 지문 속에서 도에 대한 정보를 정리해야겠구나 해야지. 그러면 됐어? 자, 가지문에서 핵심적인 사람은 한비자. 오케이? 도를 정리해야 돼. 14번 기억과 니은을 이해해보래. 빨리 이 사람들 이거 어딘지 보고 와봐. 기억은 나의 산문단 유학자의 입장, 니은은 나의 사문단 학문적 소신. 근데 이거 결론적으로는 학자야. 그래서 오진과 서리와 관련된 이해를 묻는 문제인데 역시 긍정적으로 평가한 노자의 견해. 그러니까 노자의 견해에 대해서 각각 서로 어떻게 다르게 말했는가를 비교하는 문제지. 그리고 우리는 여기서 예측해야 되는 거야. 봐봐 얘들아. 지금 여기까지 갔는데 일단은 학자 4명 나왔어. 노자, 한비자, 오징, 서리애. 그럼 내가 할 일은 뭐겠어? 각각의 특징을 비교 이해하는 문제가 풀리겠구나. 해야 될 일인 그거야. 알겠죠? 차이점을 규명하는 노력하면서 읽으시고 15번 이번에는 왕한석과 오징의 입장을 정리해보래. 그러면 왕한석도 처음 본 사람이니까 또 나왔구만. 됐죠? 자 그런데 얘들아 여기서 잠깐 스톱. 교재 55페이지 열어봐. 갑자기 55페이지를 열어봐. 거기 보면 9월 모의고사 인문지문이 있을 거야. 55페이지 보이지? 그 9월 모의고사. 그러니까 이 수능이 있기 바로 직전에 있었던 9월 모평이야. 문제 패턴 보세요. 14번이랑 14번, 15번. 문제까지 똑같아요. 문제 번호까지. 어때? 똑같은 문제 내고 있지? 14번에서는 각 학자들의 견해를 비교하는 문제를 내고 15번에서는 기억, 니은, 디귿, 리을을 서로 OX 판단하는 형태의 문제를 냈지. 그래서 모평이 중요하다는 거야. 이렇게 낼 거야 라는 걸 사인을 주고 있었던 거지. 그래서 진짜 우리가 모평, 그러니까 우리가 보게 될 윤모 구모는 그런 차원에서 점검 잘해주셔야 된다는 거야. 이해됐어? 다시 돌아갈게. 아무튼 잠깐 오직을 정리하라. 참고로 이 15번 문제에 짜증나는 포인트, 짜증이란다. 약간 열받는 포인트도 있다 설명해 드릴게요. 자, 16번. 보기를 참고해서 가나 사상가에 대한 왕부직. 뭐야, 이거? 또 새로운 사람이지. 아니, 일단은, 지문 속에 총 5명이 나오는 건 알고 있는데. 그렇잖아. 왕한석, 오징, 서리애. 근데 이번에는 왕부직까지 있대요. 학자들의 견해, 홍수 속에서 헤엄을 쳐야 되는 거구나. 그들의 의견을 서로 상호 비교하는 게 핵심인 문제겠구나. 판단하시면 되겠죠. 됐나요? 할 일이 뭔지 아는 게 중요한 거야. 그리고 17번 문제는 이건 어휘 문제인데 이건 잠깐만 조금 이따가 설명을 좀 해드릴 게 있어요. 알겠지? 자, 그러면 무슨 일을 해야 되는지 알았으니까 가지문부터 1분 다해서 할 일은 뭐예요? 첫 번째 노자가 나올 거고 두 번째 거기에 대해서 한비자가 뭐라고 했을 거야. 그거를 정리하는 게 중요하고 나에서는 그 노자의 사상에 대해서 또 다른 사람이 뭐라고 했는지 정리하는 거. 가자. 한비자는 중국 전국시대의 한비자가 제시한 사상이 담긴 지식이다. 참고로 여기 잠깐 전국시대. 그 중국의 춘추 전국시대라는 말 들어본 적 있는지 모르겠어요. 네. 한비자. 그러니까 지금 앞에 있는 한비자는 책 이름이고 뒤에 있는 한비자는 사람 이름입니다. 그래서 탁형준의 탁형준 같은 거야. 그래서 아무튼 사상이 담긴 책인데요. 전국시대라는 건 뭐냐면 여러 나라가 패권, 그렇지? 제패했다, 그렇지? 1등을 하기 위해서 다퉜던 혼란기를 맞아 엄격한 법치를 통해 두국 강병을 꾀한 한비자는 자, 일단은 우리의 주안점은 한비자는 뭘 추구했다고? 엄격한 법치 세상을 준비했어. 엄격한 법을 통하면 세상을 다스릴 수 있다 라고 생각한 거야. 그래서
노자에 대한 해석을 통해 자신의 법칙 사상을 뒷받침한 거야. 여기를 노자의 사상을 통해서 뒷받침했다. 일단은 조재석의 상호 관계를 정리하는 거야. 그쵸? 뒷받침했고, 그 다음 멤버는 여기서 확인할 수 있대요. 넘어가자. 일단 첫 번째는 화제제기 인트로 달라기야. 지금부터 우리는 한비자의 법칙 사상이 어떤지를 살펴볼 건데, 노자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다고 얘기한 거죠. 이 문단 가봅시다. 노자에서의 돈은, 중요한 말일걸? 메모 쳐볼까? 노자에게서의 돈. 이게 왜 중요한지 우리는 어떻게 알았어? 뒤에서 도를 비교하는 문제를 냈잖아. 그래서 집중할 수 있는 거야. 오케이? 노자에게서의 돈은 만물 생성의 근원이야. 중요한 거니까 빨간색으로 써볼까? 만물 생성의 근원이야. 그러니까 도가 있고 그 도에서 문도 만들어지고 사람도 만들어지고 등등. 또 도를 천지 만물의 존재와 본질의 근거라고 본. 얘들아, 뭐뭐라고 보다라는 말은 인문지문에서 중심 단어야? 중심 문장이야? 뭐뭐라고 본다, 뭐뭐라고 주장한다, 뭐뭐라고 여긴다. 됐어? 주장 내용이야. 그래서 이거는 이렇게 쓰면 되겠네. 그러면 한비자가 말하는 돈은, 그치? 한비자에게서 돈은 천지만물의 존재와 본질의 근거. 도가 있고 그 도로부터 세상의 모든 것이 태어나는 것이다 라고 보았대요. 그래서 이와 다르지 않다. 이 둘은 뭐야? 점점 그치? 같이 본 거야. 그는 자연과 인간 사회의 모든 현상은 도의 영향을 받지 않을 수 없다. 이중부정말 쓰는 거야. 강하게 긍정하기 위해서. 모든 것은 도의 영향이야. 도가 모든 상황에 영향을 주게 되고, 모든 현상이라고 썼지? 그리고 인간 사회의 일은 도에 따라 제대로 해냈는가의 여부에 따라 그 성패가 드러나는 것이라고 이해했어. 봐봐, 모든 현상에는 뭐가 포함되는 거야? 인간 사회에서의 일도 이게 포함되는 거지. 됐어요? 오케이, 여기까지 이 문단 어때? 어려워? 아직까지 할만하죠? 쭉쭉 가자. 3문단 갑니다. 한비자는 노자에 대시된 영구 불변하는 도의 항상성에 대해 라고 말했어. 그럼 봐봐, 이 문장 구조도 잘 이해해야 돼. 지금 이것도 노자의 도에 대한 주장 내용 아니야? 그쵸? 노자에서는 도를 뭐라고 본 거라고? 영구 불변하는 도, 항상성을 지닌. 두 개를 쓰면 되겠네? 영구 불변하는 거야. 그리고 항상성을 지니고 있어. 항상성은 무슨 뜻인데? 언제나 존재함. 없는 경우는 없음. 세상의 모든 근거니까. 거기에 대해서 도가 천지와 더불어 영원히 존재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지 도가 모습과 이치를 일정하게 유지하는 것은 아니라고 이해했다. 자, 이번엔 뭘 했나? 문장 구조 보이죠? 차이점. 한비자가 말하는 도예요. 오케이? 한비자가 말하는 도는 오케이, 일단은 존재의 영원성, 영원한 존재에 대해서는 노란색으로 구분해줄게. 긍정. 그거 맞아. 그런데 그 모양과 모습과 이치라고 했었지? 모습과 이치는 변화하는 것이다 라고 말했어. 그럼 이거는 차이점이지. 그러면 얘들아, 출제로 써볼까? 출제로 써볼 것 같은데? 그치 않아? 얘가 한번 빡대죠? 오케이? 자, 노자에게서 도는 모든 것의 근원이고 언제나 존재하는 것이며 변하지 않는 것. 근데 우리 한비자는 그래, 영원히 존재하는 근원은 맞는데 걔는 상황에 따라 모습이 바뀌는 애야 라고 말하고 있는 거잖아. 그렇지? 그리고 도는 형체가 없을 뿐 아니라 일정하게 고정되어 있지도 않고 때와 상황에 따라 유한하게 뭐 하는다고? 변화한다는데 변화를 두 번이나 말하고 있어 지금. 도가 가변성, 그래요. 이 말은 또 이번에는 가변성이라는 말도 썼네요. 이거 되게 중요한 건가 봐.
반복 중이야, 그치? 변화한다라는 말을 여러 가지 버전으로 반복하고 있다는 건 무슨 뜻이야? 되고 싶어요 라는 뜻이야. 도는 계속 변하는 거라서 도가 일정한 곳에만 있지 않게 되고 그래야만 도가 모든 사물의 존재와 본질의 근거가 될 수 있다고 파악한 거지. 그렇지. 그러니까 약간 좀 뭐랄까 좀 유치하게 표현해보자면 도가 동그란 그릇에 있을 땐 동그래야 되는 거잖아. 근데 내 세모 형태로 생긴 그릇에는 세모로 담겨 있어야 된다는 얘기지. 그쵸? 그래서 그리고 그는 도가 세 번째 말했어 지금. 도는 변한다고요? 가변적이기 때문에 통치술도 도용해서 안 된다고 주장했어. 그러니까 봐봐. 도가 가변성을 지으므로 통치술도 고정돼선 안 된다. 이과 가변해야 한다라는 얘기지. 왜? 자, 이걸 의미랑 연결시켜. 도는 모든 현상에 존재하는 거야. 심지어 인간에게서도. 근데 그 도가 가변성을 지니니까 도를 이용해서 우리가 통치하는 것도 도야. 세상, 왜냐면 통치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니까. 통치하는 모습도 고정되면 안 된다는 거야. 변해야 된다. 옛날에는 맞았지만 지금은 틀리다라는 말이 가능하다는 거지. 그럼 노자는 뭐라고 말했을까? 옛날에 맞았다는 것이 지금도 맞는 것이다 라고 말했겠지. 이런 식의 흐름이 나타나는 거야. 이해되고 있어? 자, 그리고 네 번째 단락. 벌써 다 오고 있네? 좋아요. 네 번째 단락 봅시다. 한편 한비자는 도를 구체적인 사물과 사건에 내재한 개별 법칙의 통합으로 보고, 또 다른 얘기를 하고 있어. 자, 한비자는 도를라고 했으니까 써야지. 한비자가 바라본 도에 관한 입장. 세 번째 녀석이야. 뭐라고? 구체적인 사물과 사건에 내재한 사물이나 사건에 내재 무슨 뜻이라고? 안에 존재하고 있는 개별 법칙의 통합이야. 자, 어떤 느낌이 강한 거냐면 그러니까 이런 거야. 노자가 말했던 거는 어떤 근원적인 어떤 거대한 표현이 좀 그렇고 뭔가 애가 뭔가 있어. 나도 모르겠으니까 그렇게 말할게. 자, 그게 있어서 모든 것에 적용되는 개념이라고 말한 거라면 한비자는 거꾸로 얘의 도가 있고 얘의 도가 있고 이 인간의 도가 있고 너희의 도가 있어. 근데 이 모든 것을 합치면 그게 도라는 거야 라고 설명하고 있는 거지. 방향성이 다르죠? 자, 그래서 노자의 도에 시비 판단의 근거라는 새로운 의미를 부여했어. 그래서 노자의 도에다가 플러스 시비 판단의 근거라는 부분을 더했다 이거야. 뭔 소린가 싶죠? 시비가 뭐야? 옳고 그름을 뜻하는 단어지. 그러니까 노자의 도에다가 이 의미를 더 붙여 넣은 거야. 좀만 더 읽어볼게. 항상 존재하는 도는 개별 법칙을 포괄하지. 그쵸? 각각의 개별 법칙이 다 모두 통합된 게 도니까. 그래서 다양한 개별 사건에 시비를 판단하는 기준이 될 수도 있고, 그렇지? 왜냐면 모든 존재의 도가 있는 거야. 예를 들어 이런 거지. 핸드폰은 이래 생겨야 돼. 이런 기능을 가져야만 하지. 됐어? 그게 도라는 거야. 그러면 이 기능에서 벗어난 핸드폰이 나오면 너는 뭔데? 가 될 수 있는 거지.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돼? 처음으로 지금 우리가 통치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니까. 그래서 다양한 개별 사건의 시비를 판단하는 기준이 될 수 있다는 말은 그런 뜻이었던 거고, 또 이러한 도에 근거해서 입법을 해야 다양한 사건을 판단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다. 오케이? 각각에 맞는 도가 있어. 그 도가 모두 통합된 게 우리가 알고 있는 도야. 각각의 도를 맞게 통치해야 돼. 그래서 이러한 이해를 바탕으로 그는 만족을 모르는 인간의 욕망을 사회 혼란의 원인으로 지목한 노자의 견해에 동의하면서 자 봐봐. 자, 이것도 세팅해놓고 노자는요 인간의 욕망이라는 게 있는데 그 욕망은 뭐에 해당한다? 사회 혼란의 원인이야. 그러므로 노자의 주장은 뭐였냐면 이게 원인이 된다라는 주장을 했던 거야. 그럼 욕망은 좋은 거 나쁜 거? 나쁜 거라고 볼 수 있겠지. 인간으로서의 도를 지켜야 되는데 그 인간이 욕망이라는 걸 가지고 있어서 다른 사람을 해하기도 하고 욕심을 부려서 해치기도 하고 그런 것들도 벌어진다는 얘기입니다. 자, 근데 그게 동의하면서도 동시에 그럼 모두 있는 거야. 차이점도 말하겠지. 그게 더 중요한 거야 우리한테.
노자에서처럼 욕망을 없애야 된다고 주장하지 않고 그래서 노자는 그 결과 so 그래서 욕망을 없애야 함이라고 주장하였어. 자, 근데 빨간 펜으로 표시해볼게. 이 노자의 이 A에 대해서는 동의했어요. 그런데 B에 대해서는 동의하지 않는데요. 구분돼? 된 쌍으로 일부러 이렇게 표현을 해본 거야. 오케이? 누가? 한비자가. 그러면 A에 대해서 동의했다는 얘기는 더 이상 말할 필요 없는 거고, 그치? 그래, 인간의 욕망이 있어서 이게 사회 혼란이 되는 건 맞아. 하지만 인간은 욕망을 필연적으로 가질 수밖에 없음을 지적하며, 그렇지? 욕망은 없앨 수 있다, 없다? 없앨 수 없사. 그러니까 뭐 해야 된다? 욕망을 제어하기 위한 법이 필요하다. 다시 법은 뭐니까 이걸 욕망을 제어하는 장치니까 됐어요. 차이 요소죠. 오케이. 출제 요소겠죠? 예상됩니까? 요렇게 읽었으면 1문단 가지문 효과적으로 읽으라고. 그치? 가지문 다 읽었어요. 자, 나지문 시작하기 전에 보통 이런 문제들은 가로 해결할 수 있는 것들을 제껴버리는 게 좋지. 가부터 제끼러 가보겠습니다. 그리고 가 하고 잠깐만 끊어갈게요. 미안, 잠깐 나갔다 가야 돼서. 네. 자, 12번에 가부터 체크. 1번. 가는 한비자의 철학사적 의의를 설명하고 있죠. 이어서 가볼게요. 자, 여기 우리 캠캠이가 힘들어하고 있어요. 자, 우리가 12번을 방금 보다 말았죠. 다시 한번 시작을 할게요. 자, 12번 문제부터 지금 가지문 읽고 정리합니다. 일단 첫 번째, 한비자의 철학사적 의의를 설명하고 라고 말하고 있는데 여기 고민하지 말고요. 뒤를 그냥 바로 가봅시다. 한비자와 노자의 사회적 파급력을 비교했대요. 그러면 한비자는 이만큼 알려줬고 노자는 이만큼 알려줬다라는 걸 말하고 서로 비교하고 있다는 얘기인데 그거 말하면 안 되는 거죠? 오케이, 1번 땡. 2번 가는 한비자가 추구한 이상적 사회를 소개하고 벌써 좀 이것도 이상한데 또 뒤를 봅시다. 그 실현을 위해 노자를 수용한 입장의 한계, 한비자가 만들고 싶은 세상을 위해 세상을 그래요. 좀 넓게 보자면 법치사상 세상을 만들고 싶어 했어. 근데 그걸 때문에 노자를 가져왔는데 그게 한계를 보였다? 그건 아니었잖아. 오케이? 그래서 2번 문제도 잘못됐다는 거 확인할 수 있겠고요. 3, 4번은 지금 모르는데 참고로 이런 것들을 볼 때 팁을 하나 드리자면 5번도 모두니까 가가 맞는지 여부를 같이 판단하는 것도 좋은 방법 중에 하나. 자, 5번에서 가만 생각하자. 가는 노자에 대해 다양한 시각에서 제시된 비판이 심화되는 과정이라고. 이거 역시 아니잖아요. 그죠? 비판의 심화 과정을 보여주는 거 아니었습니까? 그럼 답은 결국 3번 아니면 4번이겠구만. 판단 확정은 됐죠? 오케이. 두 번째, 13번 문제로 넘어가 봅시다. 이건 지금 풀 수 있을걸? 가보자. 가해지시된 한비자의 견해인데요. 자, 1번. 사건의 시비에 따라 달라지는 도의 근거여 합의를 정도해야 한다. 선생님이 방금 사회지문 설명할 때도 이 얘기를 했어. 선지를 어떻게 만든다고요? 본문 속에 등장하는 단어들을 자 들고 와서 차근차근 한 다음에 여기 있습니다 하고 내놓는 거라고 했었죠. 자, 보세요. 시비에 따라 달라진다는 말 했고 도에게 신나게 했고 법의 제정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맞죠? 근데 문장 구성을 보세요. 시비에 따라 달라지는 도라는 게 시비에 따라 달라진다고 말했더니 그게 아니라 도는 시비 판단의 근거가 되는 거라고 했었잖아. 그치? 문장의 구성을 바꾼 거 보이시죠? 오케이, 그래서 정답이 몇 번? 1번이었던 거야. 그리고 참고로 이 문제 정답률 44%짜리 문제였습니다. 빡셌죠? 자, 어휘를 꼬아놓으니까 특히 이제 독서 지문을 풀 때 느낌 중심으로 푸는 친구들은 이런 문제가 정말 어려운 거고, 참고로 그래서 미리 말씀드리지만 13번 정답률 44, 14번 정답률 54, 15번 정답률 42, 16번 정답률 49가 나온 거야. 다 40%대잖아요. 한 절반 이상이 헉헉 되면서 힘들어했던 문제 세트가 이렇게 구성된다. 그럼 참고로 이 얘기를 조금 미리 말씀드리자면 우리가 이번 수능 문제에서 특징을 뭐라고 설명하냐면 문학 영역 문제의 난이도 상승이라고 맨날 표현을 했잖아. 그러면 그렇게 봤을 때 그러면 독서는 가만히 있었던 거냐? 그건 아닌 거야. 독서는 하던 대로 어려웠던 거야. 그 상태에서 문학까지 같이 올라온 개념으로 보시는 게 맞는 거지. 또 한 발짝 고였습니다. 자, 고이면 볼수록 우리한테 힘들어진다.
아무튼 정답 잡았고요. 2번 가봅시다. 인간은 무엇을 가지거나 누리고자 하는 마음, 다른 말로 번역해주세요. 욕망이잖아. 그치? 욕망에서 벗어날 수 있다, 없다? 없다. 아까 뭐 했어? 욕망에서 벗어날 수는 없는 거다. 그쵸? 없앨 수 없다는 뭐 했다고? 통일했다고 한다는 거 나왔죠? 요거 얘기했었고요. 3번. 돈은 고정된 모습이 없이 형편에 따라 변화하며 영원히 존재한다. 요거잖아. 특징 요소는 뭐다? 출제 요소. 됐고. 4번. 인간 사회의 흥망성쇠. 인간 사회의 흥망성쇠라는 거는 인간의 인이라고 번역도 되겠지. 왠지 느낌이 오죠? 지금 여기라는 거. 흥망성쇠는 사람이 도에 따라 올바르게 행하였는가의 여부에 좌우된다. 도랑 연결되는 거다라고 여기서 설명했었으니까 오케이. 답의 거 확인할 수 있고. 마지막 5번. 돈은 만물의 근원이면서 동시에, 자, 돈은 만물의 근원이 맞나요? 네, 맞아요. 공통점이라며. 그치? 그리고 동시에 현실 사회의 개별 사물과 섞어내 내재한 법칙을 포괄하는 거야. 봐봐. 자, 동그라미 친 거 보이나요? 다 써먹고 있죠, 웬만하면. 그리고 여기서 안 쓴 건 어디서 쓸 거야? 딴 데서 쓰겠지, 뭐. 그렇게 예측할 수 있는 것. 그러니까 지문에서 포인트가 될 만한 부분을 잘 집어내고 정리를 잘하는 게 우리한테 꼭 필요한 기술이다 라고 말씀드립니다. 됐죠? 자, 두 번째 문제 해결했고요. 나머지 문제는 나까지 다 봐야 되는 것들이라 지금 당장 뭐라고 하기 힘들겠네요. 그러면 우리 나지문 해결하러 가볼까요? 가봅시다. 나지문이에요. 자, 1번 답부터 한번 가봅시다. 무슨 얘기 하나 보자. 유학자들은 하면서 시작을 했어요. 오, 이것도 챙겨야 돼요. 그러면 지금 이게 뭐가 되는 거거든? 유학자들의 입장과 주장이잖아. 그쵸? 유학자들은 도를, 오케이. 유학자들이 생각하는 도도그라미라고 진짜. 이제 도도그라미라고 할게요, 똑같이. 그 도는 정체가 뭐냐면, 인간 삶의 올바른 길을 의미하는 거라고 보았어. 인간 삶의 올바른 길이라고 보았어. 얘들아, 유학이 뭐죠? 공자님의 사상이 유학입니다. 근데 우리는 앞에서 노자를 봤었다는 걸 기억하자. 그러니까 유학자들이 보는 도라는 거는 이런 거다라고 설명을 하면서 중국 송나라 이후 유학자들은 이러한 유학의 도를 기반으로 현상세계 너머의 근원으로서 이때 그러면 유학자들은 도를 뭐라고 본 거냐면 현상세계의 세계 너머에 있는 근원이라고 보면서 이 도가의 도에 주목하면서 노자 해석을 전개했대. 이때 유학자들은 누구? 송나라 이후의 사람들을 말하는 거래. 됐어? 자, 그러면서 1문단 절대로 그냥 팅 하고 넘어가면 안 돼. 2문단도 분명히 존재의 이유가 있을 거라는 거 생각해 놓자. 유학자들이 얘기하면 2문단 가보자. 혼란기를 거친 송나라 초기. 보세요. 혼란기라고 했는데 혼란기는 어디를 말하는 거야? 전국시대라며. 전국시대가 혼란기라며. 그리고 그 뒤에 송나라를 얘기했으니까 얘들아 지문이 어떻게 이어지고 있는 거야? 가지문은 전국시대 암비자, 나지문은 그 뒤에 이어지는 송나라 시대의 누군가의 무슨 주자 이렇게 되는 거겠지. 감 잡히죠? 이 문단 계속 가봅니다. 송나라 초기 중앙 집권화가 추진된 이유. 오케이. 그동안 분열됐던 나라들이 이제 통합되고 정리되는 과정에서 중앙 집권화가 추진됐었는데 정치적 갈등이 드러나면서 개혁의 분위기가 조성됐습니다. 이러한 분위기 하에서 유학자이자 개혁 사상가인 왕안석은 이번에 볼 사람은 왕안석 나올 거 알고 있었어, 그죠? 왕안석은 노자주를 저술했는데요. 노자주는 무슨 뜻이겠어? 노자라는 책의 주석을 달다라는 뜻이겠죠? 주석을 달면서 그는 노자의 도를 봐봐. 그러면 왕안석의 도의 입장이 나오고 있는 거다 지금, 그죠? 문제 출제 포인트들이었어, 그지? 자, 노자의 도를 뭐라고 부를 수 있냐면 만물의 물질적 근원인 기야. 도는 뭐다? 기야. 그리고 그거는 만물의 물질적 근원이야 라고 보았어요. 그러면서 말합니다. 현상세계에 앞서 존재하는 기회작용에 의해 사물이 형성된다. 자, 요거 써보자. 현상세계가 있고 그 현상세계에 앞서 존재하는 기가 있어.
근데 기는 뭐야? 도야. 그렇지? 현상세계에 앞서서 기가 작용하고 그 자기의 작용으로 인해서 사물이 형성되는 뭐다? 순서가 있다. 됐어? 앞서라는 말 잘 듣고 기가 있고 어떻게 만들어지는 거야? 그는 기가 시시각각 변화하듯 현상세계도 변화한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가 변화하니까 현상세계도 변화하는 거야. 그러면서 말하길 인위적인 것을 제거해야만 도가 드러나고 인간 사회가 안정된다는 노자를 비판하는 그는 오 중요 지점이야. 그치? 차이점이 나오고 있다. 자, 노자가 뭐라고 말했었냐면 인간 세상에서 인위적인 것을 주장 빨간색 쓰자. 인위적인 것을 제거해야만 도가 드러나고 그 도가 드러나야만 세상이 안정된다라고 보았는데 그는 그걸 비판했어요. 오케이? 그게 아니라 인간 사회의 안정을 위해서는 제도와 규범의 제정과 같은 인간의 적극적인 개입이 필요하다고 보였다. 주장했다. 그와 달리 왕한성은 인간의 적극적인 개입, 그 개입은 어떤 뜻이라고요? 제도와 규범이야. 제도와 규범을 통해서 둘 다 안정을 주었어. 자, 둘 다 추구하는 방향은 사회를 어떻게 안정시킬 것인가야. 근데 노자는 없애야 돼 라고 말했잖아. 없애야 되는 건 인위적인 거. 인위적인 게 뭔데? 우리가 건드리는 거잖아. 그럼 봐봐. 말이 통하는 걸 봐봐. 인위적인 것이라고 하는 거 우리가 개입하는 것을 말하는 거고 그게 제도와 규범인 거잖아. 그러면 이게 핵심적인 뭐예요? 차이점인 거죠. 이해되고 있어? 우리가 자꾸 뭘 건드리면 안 되라고 말하는 노자인데 아니, 우리가 건드려야 되는데 그래야 제대로 된 도가 드러나는 건데 이거 말하는 거잖아. 됐어요? 지혜와 덕이 뛰어난 사람이 제정한 사회 제도와 규범도 그러니까 우리가 옛날에 뭐 그럼 누구겠어? 뭐 노자 같은 사람도 당연히 포함이겠지. 훌륭하신 분이 뭔가 규범과 정치를 만들더라도 그 녀석은 현실 사회의 변화에 따라 새롭게 해야 되는 것이라고 주장하는 것이죠. 됐죠? 누가 좋은 걸 안 쓸게요. 주장한 걸 새롭게 만들더라도 바뀔 수 있어야 된다. 노자의 이상 정치가 실현되려면요. 유아기념이 실질적인 수단으로 사용된다고 주장했던. 또 노자의 도는 실질적인 수단으로 사용된다. 되어야 한다. 라고 주장했던 왕한석은 노자를 유학의 실천적 측면과 결부했다. 실천적 측면과. 얘들아, 결부하는 건 뭐야? 긴밀하게 연결시키는 거지. 오케이? 결부하면서 연결했다. 자, 노자가 말하는 도를 왕한석은 이렇게 보았어. 근원이라는 점은 오케이. 근데 그 근원은 현상세계에 앞서 존재하는 그 무언가라서 제거하는 것이 아니라 제도와 규범의 형태로 바꿔서 우리가 개입시켜주고 그를 통해서 사회를 안정시킬 수 있는 즉 뭐야? 실천적인 도다 라고 설명했던 거야. 여기까지가 누구? 왕안석. 다음 문단 가봅시다. 이제 3문단이야. 송나라 유원나라 일어나. 자 보자. 송나라 이후의 원. 지금 지문이 어떻게 흘러가는 중이야? 시간의 흐름 구성을 따라가고 있다. 그치? 분명히 우리가 앞에 서술상 특징 문제를 만났다고 기억하지? 그러니까 이런 것도 신경 쓰이고 있는 거야. 이때 성행하던 도교는 유학과 불교 등을 받아들여 체계화되었어요. 이때 배경에서 특징이 이거야. 도교가 유학이나 불교를 받아들여. 세상이 좀 많이 변하고 있는 모양이에요. 그죠? 시대, 나라가 바뀌었으니까. 그래서 체계화되었지만 오징에게. 오케이. 우리의 집중해야 될 사람. 오징. 시작. 오징은 그 유학과 불교가 도교와 섞여 있는 여러 가지 개념, 종교 개념들이 섞여 있는 이 상황을 보고 뭐라고 했어? 주술적인 종교의 불교가 있다. 오징은 이걸 주술적인 종교라고 파악하고 있는
거야. 그게 주장이네요, 그죠? 주술적이라는 게 뭔데? 미신 믿고 이런 거를 말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도교가 이런 거잖아. 원래 기본 사상은 무위자연. 자연스럽게 자연과 동화되고 자연과 하나 되면 이런 삶을 사는 건데 사람들이 도교를 막 다른 종교랑 섞은 다음에 얘들아 세상이 행복하려면 부적을 쓰면 된단다 하면서 부적. 그러니까 기독교랑 똑같은 거잖아. 면죄부적 썼다고 기억하지. 오케이? 천국 가려면 이 죄를 사함받아야 되는데 그 죄를 사하려면 돈이 있으면 된단다 하면서 막 이상한 부적 써주고 했잖아. 똑같은 일이 벌어지고 있었던 거야. 그래서 유학자 입장에서는 그는 오케이 그러면 여기다 쓸게요. 이게 기억 오직인 거지. 오케이? 유학자 입장이야. 그리고 얘들아 유학자 입장이라는 말을 왜 썼을까? 이건 기본에 깔아놔 주셔야 된다라는 얘기고 하나 더 말할까? 지금 왕한석도 송나라 이웃 사람 맞지? 송나라 때니까 오징도 송나라 이웃 사람 맞지? 그럼 실은 아주 놀랍게도 이게 지금부터 말하는 사람들의 기본 공통 요소야. 그런 말을 했던 거야 알고 보니까. 됐어? 자 다시 가보자. 이제 오징은 그래서 무슨 말을 하냐면 잘못된 가르침을 펴는 도교에 사람들이 빠지는 것을 경계했지. 도교가 그게 아닌데 사람들이 다 도교를 미신, 무당, 그 다음에 주술 이런 걸 생각한단 말이야. 다 부적속 안 잡고. 그래서 그는 도교의 시조로 간주된 노자의 가르침이 공자형과 크게 다르지 않음을 밝히고자 도덕진 경주를 도출했다. 그치? 노자라는 사람이 실은 공자님의 그러니까 지금 이때부터 슬슬 유학자, 얘들아 유학자야. 그치? 노자나 공자가 주장했던 것은 크게 다르지 않다라는 걸 말하고 싶었던 거야. 니들이 보고 있는 그건 노자의 진짜 이야기가 아니다. 오케이? 그래서 그는 도와 유학 이념을 관련 짓는 구절을 추가하는 등 노자의 일부 내용을 바꿨고요. 그래서 이런 과정에서 노자의 도가 사상이 중요하잖아. 그러다 보니까 공자에 관련된 내용을 말하기 위해서 첫 번째 추가하는 일을 했고요. 그쵸? 두 번째 무슨 일도 했어? 기존의 구성 체계를 재편했습니다. 재편했어요. 그러니까 노자를 받아들이고 어떻게 해석하는가를 싸우는 게 아니라 아예 내가 본 노자 이렇게 보는 거야. 노자의 도를 오케이. 와, 언제 나오나 했네. 오징도 노자의 도에 대해서 판단하는 게 있잖아. 그치? 나오는 거지? 자 봐봐. 한미자가 바라본 도, 노자가 바라본 도, 왕한석이 바라본 도, 오징이 바라본 도잖아. 이렇게 긴 지문에서는 그런 뭔가의 맥락을 가져보려고 노력한다. 알겠죠? 자, 노자의 도를 근원적인 불변하는 도로 보는 그는. 일단 정의는 근원적이고 불변은 뭐야? 그에게 있어서 도는 그런 거야. 그래서 모든 이치를 내재한 도가 현실화하여 천지만물이 생성된다고 이해했어. 도는 모든 것의 어떤 근원이야. 그래서 이 도가 만물의 생성의 근원이라고 말을 썼어. 잠깐만. 현실화라고 썼네. 현실화라고. 그럼 얘들아, 이 말의 의미가 뭔지 대충 감이 잡혀? 고도적이지. 그치? 도가 있어서 그 도로부터 천지만물이 생성되는 거야. 오케이? 이런 관점에서 그는 유학의 인의 예지가 도의 쇠퇴 때문에 나타난 것이라는 노자와 다른. 자, 아까랑 똑같지? 노자가 말하는 이거 오케이? 유학에서 말하는 인, 의, 예, 지는 뭐 때문에? 도의 쇠퇴 때문에 나타나는 거다 라고 노자는 보았대. 그런데 그는 도가 현실화해서 드러난 거라고 본 거야. 그는 누구야? 빠밤 오직이잖아. 오직은 거꾸로 도가 말이 생각이 안 나. 도가 현실화해서 드러나. 현실화해서 드러난 결과물이 바로 뭐다? 인의 예지다 라고 차이점을 생각하면 돼. 선제에서 먹을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인간이 마땅히 따라야 할 사회 규범과 사회 질서 체계도 결국 도의 현실화야. 그럼 봐봐. 질서와 규범도 도의 현실화야.
현실화. 질서와 규범이라는 말을 우리가 어디서 봤었더라? 내가 안 썼니? 안 썼을 리가 없는데? 어머, 안 썼네? 어딘가 있었던 것 같은데? 아, 여기 있네. 죄송합니다. 여기 있네. 썼을 리가 없지. 그치? 아, 바로 옆에 있는 걸 못 찾고 왔잖아. 봐봐. 라인 보이죠? 빠밤. 예. 이거 두 개 비교하는 문제. 그래서 아까 몇 번 무슨 문제가 있었잖아, 얘들아. 13번 문제, 아니지. 15번 문제, 왕한석과 오직 얘기 했었잖아. 그러면 이걸 체크해야겠구나, 대상이 되지. 그치? 아무튼. 자, 3분단밖에 안 남았으니까 마저 힘내자. 이거까지 읽고 마무리 작업 들어가 볼게요. 4문단이야. 가자. 원이 쇠퇴하고 명나라가 들어섰습니다, 이제. 자, 시대가 벌써 원이 지나갔고, 이제 명나라가 왔어. 참고로 다 알고 있나요? 송, 원, 명, 그 다음은 참고로 청나라야. 청나라가 아까 나왔던 왕부지야. 오케이? 그런 거였어. 자, 아무튼 명나라가 들어섰습니다. 시간의 흐름에 따른 구성입니다. 유학과 도가 등 여러 사상이 합류하는 사료가 무르익는 가운데, 자, 이때는 사상들이 서로 똑같은 말 쓰기. 서로 사상들이 서로 합류해. 시대가 막 이제 짬뽕 레벨이야. 뭐가 근원인지 서로 모르겠어. 도교에 유교가 포함되어 있고, 유교에는 불교가 포함되어 있고, 막 이런 개념이죠. 오케이? 자, 그런 상태에서 유학자인 설혜는, 오케이, 좋아요. 이번에도 봐봐. 설혜 했는데, 굳이 이런 말도 나름대로 이 와중에 친절하려고 하는 게 보이는 거야. 유학자인 설혜라는 말을 굳이 붙여줬단 말이지. 오케이? 설혜는 자신의 학문적 소식에 따라 노자를 주석한 노자 집회를 저술했습니다. 자, 참고로 이 사람들의 공통점은 전부 다 뭐예요? 이 사람들의 공통점 책 이름이 나왔는데 너무 당연해서 안 쓴 거. 노자를 주석한 책들을 썼다는 거야. 노자를 연구한 유학자들. 됐지? 학문적 소식에 따라 책을 저술했는데 그는 공자도 존중했던 스승이 노자이므로 노자 사상에 대한 오해를 불식해야 된다고 보았다. 그러면 노자와 공자 간의 관계에서 공자님도 노자님을 존경했던 거거든? 근데 사람들은 이 노자를 오해하고 있어서 그 오해를 불식시키고 싶대. 자, 얘들아, 이 말에 숨어있는 전제 조건은 뭐예요? 사람들은 이제 노자를, 이거 표현이 좀 너무 격한 것 같아. 쓰레기라고 보고 있다는 거야. 뭐 그 잘못된 거 이런 거지. 시대부기니까 그랬을 거 아니야. 그쵸? 왜냐면 그 앞식에 도교가 뭐라고 합쳐졌었거든? 주술성을 합쳐졌었거든. 미개한 미신 막 이런 경우도. 노자님께서 말씀하신 게 그게 아닌데 사람들이 지멋대로 해석한 다음에 주술을 미개한 뭐 이렇게 말하니까 그거 아닌데요 라고 말하고 싶었던 거겠지. 자, 계속 가보자. 그는 기존의 주석서가 노자의 진정한 의미를 제대로 밝히지 못했기 때문에 유학자들이 노자 사상을 이단으로 치부했다고 파악하는 거야. 그렇죠. 그 오해의 정보가 방금 밝혔는데요. 다른 유학자들은 이 노자를 이단이라고 본 거야. 그렇지. 근데 그건 다 오해였어. 라고 말하고요. 다양한 경전을 인용해서 노자를 해석하면서 그는 노자의 도를, 여기라고 다르게 쓴 설혜가 바라본 노자의 도잖아, 이거는 또. 그치? 도를 뭐라고 판단했냐면, 인간의 도덕 본성과 그것의 근거인 천명이다. 오케이. 자, 도는 뭐라고 부른다? 천명이다. 그리고 천명은 무슨 뜻이고? 근원적 도덕 본성. 그래서 근원적인 본성에 해당하는 거야. 그래서 본성과 천명의 이치를 탐구한다는 점에서 노자 사상과 유학은 뭐하다? 다르지 않다. 다른 말로 번역하자. 같다. 그래서 여기도 비슷하게 쓰지 말자, 그지? 비슷한 거야 라고 말했고, 또한 그는 노자에서 인의 등을 비판했는데, 자, 이것도 보자. 추가사항이죠. 노자에서 공간이 없어요. 노자에서 인의를 비판한 적이 있어. 근데 사람들은 인의는 이 세상에서 제일 훌륭한 건데, 그렇잖아. 어질 인자. 이 유교사상의 인이 예지라며. 그걸 왜 노자에서 비판했지? 라고 하는 건데, 그게 뭐냐면 도덕을 근본으로 삼기 위한 충고 같은 거였던 거야. 그 사람이 너 나빠! 라고 말했던 거는 나쁘라고 말하는 게 아니고 잘 되라고 하는 소리였다. 그 소리죠.
오케이? 그래서 도덕이 도와 더 중요한가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말을 그렇게 한 거지 라고 정리를 하는 거죠. 아 힘들어. 됐나요? 자 뭐가 많아요. 자 선생님은 설명하느라고 힘들고 너희들은 얘만 읽으면서 정리하느라고 힘들었을 거야. 읽고 있는 한 중간쯤에 자 정신을 바짝 차려야 돼. 이런 문제를 대응하는 나는 어떤가를 잘 보셔야 돼요. 선생님은 어쨌든 설명하면서 지문의 구조랑 집중해야 될 포인트를 잡아드리는 거라면 내가 할 일은 그런 것들을 과연 잡아낼 수 있는가를 고민해 주는 거야. 오케이? 자, 그 상태에서 그럼 문제 풀고 마무리 해볼까요? 12번 문제. 아까 3, 4번 남겨놨었죠? 체크. 3번. 나는 특정 개념을 중심으로. 특정 개념이 뭔데? 여기서 계속 반복됐던 그 단어. 도, 그렇지. 도를 중심으로 노자를 해석한 의도. 봐봐. 전부 다 아니야. 또 엉뚱한 데 읽고 있다. 노자에 대한 여러 학자의 견해를 시간의 흐름에 따라 설명하고 있었죠. 딴. 정답은 몇 번? 3번. 4번은 왜 답이 될 수 없죠? 다 필요 없고 딱 하나 꼭 기억해. 절충. 너 시험에 잘 나오는 단어. 얘들아, 절충이라는 단어를 생각보다 되게 간단하게 생각하다가 틀리는 경우가 많아요. 절충은요, 어떻게 되는 게 절충이냐면, 그렇지. 합쳐지기만 하면 절충이 아니야. 나는 세모라고 생각해. 너는 네모라고 생각하는구나. 합치자. 그럼 이건 절충이 아니야. 절충하는 건 어떤 일이 벌어져야 돼? 너 세모야? 양보해, 너도. 나도 네모인데 양보할게. 그래서 새로운 모양새를 만들어내야 그게 절충이지. 이해되고 있어? 자, 절충을 찾는 거에서 아마 여러분들 배운 사람들은 뭐 변증법적 이론과도 연결해서 기억하는 사람도 있을지 모르겠고, 자, 절충이라는 말이 쓰려면 상호 간의 양보를 통해 새로운 결론을 도출하는 것.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 돼. 단순히 합치는 거 아닙니다. 알겠죠? 자, 12번 문제 해결했고요. 13번 문제 이미 해결했고요. 14번 문제 가보자. 13번 보고, 자, 오징과 설이니까 어디 갔어? 여기 3번단과 4문단 정리 문제입니다. 가자. 문장을 잘 봐야 돼. 문장을. 오징은 유학 덕목의 등장을 긍정적으로 평가한 노자의 견해를 수용하는 이라고 말했어. 맞아? 얘들아, 노자가 이니에지의 등목의 등장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니? 아니지. 아까 심지어 뭐라고 되어 있었냐면 이니에지가 나타난 이유는 도가 쇠퇴했기 때문이라고 말했고 노자는 도가 수상한 도를 중요시하는 사람이었는데 그렇잖아. 그러니까 잘못된 거지. 이해됐어? 이미 글렀고 뒤에를 판단할 필요는 원래 없는데 뒤에는 맞는 말이니까 넘어갈게. 2번 오징은 유학에 유입되고 있는 주수성을 제거하는. 오징이 유학에 유입되고 있는 주수성을 제거한다. 이게 선지가 진짜 이것도 또 말씀드리지만 기깔나게 잘 만든 거야. 얼핏 보면 어때? 맞아 보이거든? 얼핏 보면 맞아 보여? 근데 문장의 구조를 잘 봐. 기억은 유학에 유입되고 있는 주수성을 제거하는 것을 통해서 표출을 한다고 했었어. 지금 주술성을 제거해서 어떤 느낌이냐면 도가 있는데 주술성이 묻어가지고 더러워졌어요. 그래서 그 주술성을 닦아가지고 없애고 깨끗하게 원래대로 만들려고 하는 거야. 지금 오징이 하고 싶어하는 게 그거야? 아니잖아. 자, 문장 다시 읽어볼게요. 문장 다시 볼게요. 잘 봐. 문장 잘 봐. 3문단 첫 번째 문장이야. 그때의 도교는요, 유학과 불교 등을 받아들여 체계화되었는데 그걸 오징이 봤을 때 주술적이라고 보는 거야. 그리고 다시 문장 읽어봐. 주술성을 제거하고 있다. 뭐가 잘못된 게 보이시죠? 말장난 기깔나게 잘 쳤지. 오케이? 내가 본 게 그렇다는 거지 진짜로 그걸 하는 건 아니잖아. 그래서 2번이 오답 베스트였던 거야. 이거 무려 29%가 2번을 찍어서 틀렸어요. 안 보인 거지. 됐지? 이거 잘 잡아주시고. 참고로 니은 설에는 노자사상이 탐구하는 대상에 대한 이해를 근거로 노자사상과 유학의 공통점을 제시하는 것으로 표출되었죠. 맞죠? 공통점. 그러니까 뒤가 맞잖아. 앞은 안 보였고. 그러면 2번이 오해할 수 있는 대상이 되는 거죠. 문장 대충 읽으면 안 돼. 또 얘도 결론적으로는 뭐야? 문장 쉐이크야. 그지?
자꾸 표현하는 그 쉐이크 표현 잘 기억해. 흔들리지 말아야 될 이유들이야. 3번. 오직은 유학의 가르침을 차용한 종교가 사람들을 현혹하는 상황에 대응. 그렇지. 내가 봤을 때는 저기 주술성을 가지고 있어서 사람들이 현혹하고 온다고 볼 테니까. 그런데요. 설에는 노자를 해석한 경전들을 참고하여 유학이론의 독창성을 밝히려고 했어. 지금 설애가 유학이론은 얼마나 독창적인지를 설명하려고 했던 거야. 아니야. 심지어 유학이론도 도랑 다르지 않다라고 말하고 싶었던 거잖아. 3번 쉽지? 3. 오케이, 좋아, 넘어가. 4번. 오직은 유학을 노자 사상과 연관지어서 유교 사회 질서의 정당성을 확인하는 대로 표출했대. 유교적 사회 질서라고 하는 게 뭐였거든? 유교적 사회 질서라고 하는 건 교의 현실화를 통해서 드러낸다고 말했습니다. 그쵸? 맞죠? 좋아. 그리고 니은은요, 유학에서 이단으로 치부하는 사상. 그게 뭔데? 노자 사상이잖아. 지금 현재 분위기가 그랬잖아. 그런 노자 사상의 진의를 진짜 의미를 밝혀서 오해를 바로잡으려고 하는 것으로 표출되었다. 맞네요. 그럼 정답 몇 번? 4번. 시험 문제는 아니야. 하지만 근거 정확하게 잘 잡으시고 오해가 안 되도록 조심하실 거야. 특히 몇 번 조심해라? 2번 같은 표현 방법을 조심해라. 됐지? 마지막 5번. 기억은 도교에서 추앙하는 사상가와 유학이론의 관련성을 제시하는. 맞죠? 도교에서 추앙하는 사상가는 당연히 노자겠잖아. 노자와 유학을 서로 관련 지으려고 했잖아. 좋아. 근데 설에는 유학의 사상적 우위를 좀 벌써 틀렸지? 유학이 더 잘났어가 아니고 유학이나 도교나 같더라 라고 말하고 싶었던 거죠. 네. 자, 15번 문제 넘어가 볼게. 자, 아까 선생님이 지금 이거 15번 얘기를 하면서 열받아! 라고 말을 했었잖아. 그게 왜 그러냐면 봐봐. 보통 이런 문제를 딱 보면 있잖아. 기역, 니은, 디귿, 니을이 있고요. 우리는 여기서 뭘 판단해야 되냐면 우리 왕한석은 이 의견을 어떻게 생각했을까? 그리고 오직은 어떻게 생각했을까를 따져보는 문제잖아. 그리고 이 선지에서 이게 섞여 있잖아. 그럼 표준적인 문제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막 섞여 있으니까 먼저 선생님이 어떻게 말하느냐. 먼저 왕한석만 잘 봐. 오케이? 그리고 나서 제끼면 답이 2개 정도, 보통 일반적으로 2개 정도 남아. 그러면 거기서 오직 2개만 하다 시간을 아낄 수 있겠지 라고 말한다는 거야. 근데 웃고 있는 이유는 알겠지. 그거를 또 교묘하게 벗어나는 거야. 왕한석만 딱 잡아도 답이 안 보일걸? 그냥 결국 뒤까지 다 하게 만드는 아주 그냥 사람 열받게 만드는 문제였어요. 그쵸? 오케이? 하나하나 따질 수밖에 없는 거야. 근데 어쨌든 그렇다 할지라도 우리는 아끼려고 노력하는 게 맞잖아요. 그렇죠? 하나씩 따져보는 건데. 근데 지금 우리 연습하는 거니까 동시작업해도 되겠니? 동시작업 해버릴게 선생님은요. 가봅시다. 그러니까 기억을 왕한석은 오직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정리해보자. 1번부터 기억부터 가자. 도는 만물을 통해 드러나는 것이지 만물에 앞서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 쉽다. 그죠? 쉽다. 왕한석은 만물에 앞서서, 아까 보랬잖아. 앞서서 존재하는 거라고 했으니까 이 말을 틀린 말이라고 보았을 거야. 내가 오직은 또 어떻게 했었냐면 만물 생성의 근원이라고 말을 했어. 얘들아, 뭔가의 근원이 있다는 거는 개로부터 내가 나오는 거겠지. 그러면 생성의 근원이 따로 있는 거니까 뭐 하는 거야? 앞서서라는 말을 동의하고 앞서서 하는 건 아니다라는 말을 부정하겠지. 됐어요? 그래서 둘 다 X야. 파악됐어? 오케이. 니은 넘어가 볼게. 인간 사회의 규범. 자, 규범 얘기를 했어. 규범은 이치를 내재한 근원적인 존재인 도가 현실에 드러나는 거야 라고 말했어. 참고로 이것도 눈치 빠른 사람은 일단 누가 한 말이구나를 완벽하게 이해했을 거야. 이게 요거잖아. 현실화된 거야. 그러니까 이거 이렇게 빨리 해서 되니? 오직은 확실하게 오직이 한 얘기야 이게 바로. 그치? 근데 우리한테 중요한 건 이거 왕한석이 동의했을 거야. 왕한석은 이제 제도와 규범은 오케이? 적극적인 개입의 수단이며 실천적 측면에서의 무엇이라고 말을 했단 말이지. 맞아요? 그런데 제도와 규범은 인간이 뭐 하는 거라고 말했냐면 개입하는 거다. 개입하는 거다. 건드릴 수 없는 도가 아니라 우리가 그걸 주물럭주물럭 하는 거야 라고 말했어. 그러면 근원적 존재인 도가 드러났다고 말할 수 있을까? 아니지. 근원적 존재인 도는 인정했어. 근데 그 도를 우리가 만지작해서 예쁘게 필요한 모양으로 바꿔줘야 된다고 말했잖아. 드러난다라는 말을 쓸 수 없다는 거지. 됐어? 그러니까 얘는 X. 됐고? 세 번째 디귿입니다. 도는요, 현상세계의 너머에만 머물러 있지 않고 써먹는 거야.
결국 써먹으면 돼. 왜냐? 이 세 사람의 공통점이라고. 그치? 현상 세계의 너머의 근원에만 머물러 있지 않고 세상 일과 유기적으로 관련되는 거야. 유기적으로 관련된다? 왜? 주물럭주물럭 하는 거고. 왜? 현실에서 드러나는 거가 질서 규범도 우리가 현실화시킨 거니까. 연결되어 있는 거잖아. 유기적으로 되어 있다는 건 서로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뜻이니까. 그러면 이 녀석은 뭐 하겠니? 둘 다 오케이를 외쳤겠지. 여기까지 정의. 도가 변화하듯 현상세계도 변화하니 라고 했는데 일단은 누가 이걸 동의하지 못할 거야. 도는 변하는 거래. 그치? 오직은 벌써 NO! 라고 외쳤을 거야. 그치? 근데 얘는 아까 벌써 현상세계에 나타나는 기 같은 거니까 우리가 바꿔줘야 된다며. 그럼 변화시킬 수 있다는 얘기를 했던 거겠지? 변할 수 있는 거니까. 현실 사회의 변화에 따라 그래요. 인간사회의 규범도 바뀌는 거다. 규범 바꿔야 되는 거다 우리가. 오케이. 그게 왕성 주장의 핵심이었잖아. 정리됐죠? 그럼 답이 나왔어. 몇 번이야? 4번이야. 오직은 기억과 리을에 동의하지 않을 것이다. 근데 이 문제의 핵심은 뭐였냐? 봐봐. 만약에 왕한석 번호 왔다고 쳐보자. 오케이? 왕한석 기억에 동의하지 않고 리을에 동의하고. 틀렸지? 동의 안 하고. 2번 니은과 리을에 동의한다고 말했는데 니은에 동의하지 않고. 3번 왕한석은 디귿에 동의하고 리을에 동의하지. 그 답이 안 나온 거야. 셋 다 틀렸으니까. 이제 그럼 다 오신 봐야 되는 거야. 열받죠? 나만 열받았어? 선생님은 열받았어. 문제 풀 때. 어이씨 장난해? 이러면서. 그러니까 어떤 느낌이 드냐면 이 녀석 시간 끌리게 하려고 이거 이렇게 고민했구나.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자, 16번 문제 넘어가 보도록 합시다. 보기를 참고할 때 강원하의 사상가에 대한 왕부지의 평가입니다. 자, 왕부지 얘기를 시작하는데요. 일단 그냥 말로 해볼까요? 여기까지 이렇게 신나게 썼는데 왕부지 이제 비교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가자. 청나라 초기. 그쵸? 아까 말씀드렸죠? 송원명 청. 이제 청나라로 넘어온 거야. 청나라 초기의 유학자 왕부지는 노자의 본래 뜻을 드러내어 노자 사상을 비판하고자. 완전 중요한 말이야. 노자 사상을 비판하고자 노자연을 접수했어. 왕부지가 가나에 있는 모든 사람과 근본적으로 다른 점은 한미자 노자 오케이. 그래. 왕한석 노자 오케이. 노자. 근데 얘는 노자가. 일단 시작이 다르잖아. 의도가 달라. 그래서 노자 사상의 비현실성을 드러내어 유학의 실용적 가치를 부각하고자 했던 거는. 그렇지. 그럼 참고로 얘들아 보자. 또 날 나오는 왕안석, 오징, 서리의 공통점은 다 유학자들인데 노자와의 공통점을 뽑아서 어떤 강화시키는 쪽이었다면 지금 왕부지는 똑같이 유학을 강조하고 싶은 사람인데 노자는 아니야 라고 말하고 싶은 사람이잖아. 그러면 차이점 가지고 문제 만들고 싶은 거 보이지? 그래. 그래서 그는 기존의 노자 주석서가 노자 사상이 아닌 사상을 기준으로 삼았기 때문에 노자뿐만이 아니라 주석자 행동 어떤 사상마저 왜곡됐다고 비판을 하면서 노자에서 아무런 행동을 하지 않아도 천하가 다스려진다고 하는 것 등을 비판한 그는, 그치? 노자 사상의 가장 중요한 말 중에 하나가 무의자인이라고 했었죠? 그건 아무것도 안 하는 거잖아. 아무것도 안 하는데 어떻게 세상이 바뀌어? 라고 비판한 거야. 그러면서 노자에서처럼 단순히 인간의 이기적 욕망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했던 말이야, 그쵸? 이기적 욕망 어디다 썼더라? 욕망. 노자는 없애야 된다고 주장했었잖아. 그치? 근데 없앤다고 뭐가 해결되는 건 아니고, 어떻게 된다고? 사회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유학의 규범을 활용해야 되는 것이다. 그럼 봐봐. 공통점과 차이점도 슬슬 보이지? 오케이? 자, 답 잡으러 가자. 1번부터. 그리고 봐봐라. 이것도 열받는 포인트 말해줄까? 자, 봐봐. 문제 길지? 가 읽고, 나 읽고, 여태까지 문제 풀었어. 지칠 때쯤 됐지? 근데 보기가 날 맞이해주네? 참고로 답은 몇 번이야? 약간 사악한 느낌 들죠? 근데 이것도 좀 참고로 알아도, 이거는 근데 유모 이후에 확정할게. 근데, 이것도 트렌드야, 얘들아. 이것도 알면 되지. 고3이니까 이런 것도 알아두자. 보통 이런 문제가 3점일 때는, 근데 어려워서 3점이 문제가 있고요. 시간이 끌려서 3점이 문제가 있거든? 이건 약간 후자 쪽에 가까워. 그래서 선생님이 그럴 때는
이렇게 뭔가 길고 할 거 많은데 보기까지 있는데 선지도 길어? 선지도 세 줄씩이잖아. 그럼 뭐 하라고 말하냐면 5번 거꾸로 봐. 도움이 될 수도 있어. 라고 말을 해. 근데 이게 또 위험한 말인 이유가 지금으로부터 3, 4년 전의 모평들 수능에서 또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 그 전에도 이랬거든? 그러니까 그럼 뭐야? 6, 7년 전의 모평이야? 6, 7년 전 수능 모평에서는 똑같은 5번이 답인 경우가 어려운 문제는 5번이 답인 경우가 많았어. 그래서 다들 5번부터 말하고 막 가르쳤거든? 그랬더니 평가에서 뒤집어버렸어. 그래서 여러분들 2019학년도, 18학년도 이럴 때 문제들 한번 기출문제 살펴보세요. 독서가 이제 특히 과학기술 지문 중심으로 어려웠을 때가 있거든? 정답이 대부분 1번 아니면 2번이야. 열받죠. 그래서 1번이면 와 있다가 지금 다시 5번에 와 있는 것도 알아두자. 오케이. 그래요. 나중에 고3들은 이런 것까지 고민하면서 문제를 푼단다. 어떻게, 그러니까 이런 고민을 왜 하는 걸까? 어떤 편법이 잘 먹힐까가 포인트가 아니야. 어떻게 하면 빨리 풀까? 그 고민을 해야 되는 거야, 여러분들도. 시간 문제 있잖아. 그치? 다시 1번부터 가볼게요, 우리는 근데. 자, 왕부지는 인간의 욕망에 대한 노자의 대응 방식을 부정적으로 보았죠. 그렇죠? 노자 안 넣어. 그래서, 한비자가 노자와 달리 사회에 대한 인적 개입이 필요한 것에 대해서 필요하다고 말한 것을 뭐 하겠어? 수긍했겠지. 왜? 노자랑 대립하는 사람은 내 편, 노자에 편드는 사람은 남의 편, 이런 느낌으로 좀 단순화시키자면 이해할 수 있는 거잖아. 단순하게 풀리죠? 2번, 왕부지는 노자에 제시된 소극적 삶의 태도. 자, 번역해주세요. 여기서 말하는 소극적 삶의 태도는 뭘 말하는 거야? 거기에서 그렇지. 아무것도 행동을 하지 않는, 아무런 행동을 하지 않는 그 삶의 태도를 부정적으로 보았으므로, 오케이. 나의 왕한석이 사회제도에 대한 노자의 견해를 비판하면서 유학 개념의 활용을 주장한 것에는 뭐 했을 거야? 긍정했을 거야. 아까 뭐라고 했었거든, 왕한석은? 가만히 있으면 안 돼. 우리가 직접적으로 개입해야 해. 라는데 주장했겠지. 동의했겠지. 3번. 왕부지는 노자의 본래 뜻을 파악해야 된다고 보았으므로, 오케이? 왜? 주석다는 사람들이 지 멋대로 해석하는 바람에 문제가 됐다. 그 사람들이 누구야? 왕한석 이 사람들이야. 오케이? 니들이 잘못했어. 라고 말하면서, 봐봐. 나의 오징이 노자를 주석하면서 자신의 이해에 따라 원문의 내용과 구성을 수정했다. 뭐라고 썼어? 아까. 노자의 내용을 추가하고 재편했었잖아. 그거 잘못한 거다. 노자를 오해하게 만든 범인이 니들이다. 라고 말하는 거지. 맞죠? 문제 없죠? 4번. 왕부지는 주석자가 유학을 기준으로 노자를 이해하면 주석자의 사상도 왜곡된다고 보았으므로, 그쵸? 왜곡된다고 야 위에서 얘기했었죠? 왜곡된다고 비판했다. 그랬으므로 나에서 오징이 유학의 인의예지를 노자의 도가 현실화한 것으로 본 것을 뭐 했을까? 비판할 수 있겠니? 그쵸? 오징은 아까 말했어? 도의 쇠퇴가 아니라 도가 드러난 것이 인의예지라고 보았어. 그럼 이건 아주 단순하게 말할게. 노자의 도사상이 유학에 연결되는 부분을 설명한 거지. 근데 왕부지가 하고 싶었던 얘기는 연결된 거 아닌데 유학이 짱짱맨인데 그거잖아. 그렇죠? 그래서 4번도 틀렸다. 마지막 5번 답. 왕부지는 노자에 담긴 비현실성을 드러내야 된다고 보았죠? 노자를 비판하는 거니까요. 그래서 나의 설예가 기존의 노자 주석서들을 비판하며 드러낸 항문적 입장이 유학의 실용적 가치를 부각한다고? 잘 생각해봐. 문제, 얘들아, 답 쉽지 않냐? 아까 설예가 했던 주장의 핵심이 뭔데? 노자 사상이나 유학 사상은 다른 게 아니야. 같은 거야. 니들 오해하면 안 돼. 라고 말했던 사람인데, 왕부지는 그거 보면서, 이 입장은 유학의 실용적 가치를 부각하는구나. 라고 말했더니, 아니지. 유학을 노자 사상과 연결함으로써 오해하게 만들었다. 라고 비판했겠지. 되냐? 자, 그래서 정답은 5번이야. 됐고, 자, 고생했고, 요거 17번 문제 한마디만 좀 더 붙이고 마무리할게요. 자, 17번 문제 무슨 문제? 이랬어요. 어휘 문제. 지금 선생님이 문제 푸는 순서상 좀 건너뛰었는데, 앞에 있는 11번 문제 같은 어휘 문제가 있고요. 17번 같은 어휘 문제가 있습니다. 맞죠? 맞아요? 어휘 문제의 종류 크게 뭐랑 뭐가 있다는 얘기? 첫 번째, 한자 어휘 문제가 있고요. 두 번째, 서술어 어휘 문제가 있습니다. 됐어? 자, 먼저 한자 어휘 문제를 해결하는 좋은 공부 방법은 뭘까요? 지금부터 단어장을 펼치고 외워볼까? 고3이 그러고 있으면 잠깐만, 그럴 수도 있어. 참고로 선생님이 이번에 에드클래스 만들 때 그래서 기출 어휘를 테스트로 할 거야. 할 일이 늘어나고 있어요. 그죠? 네. 아무튼 한자어는
뭘 따로 뭘 보려고 하지 말고요. 기출에 있는 문장들을 천천히 꼼꼼하게 보시면서 연습하시는 게 좋아. 우리가 방금 읽은 문장에서도 그쵸? 무슨 몇 가지 단어들이 있어. 뭐 시리 이런 거 너무 쉬우니까 중간중간에 선생님이 이거 기억이 안 나네요. 미안해요. 자, 아무튼 중간중간에 단어의 뜻을 물어봤던 단어들이 있었지. 이거 무슨 뜻이야? 하면 물어봤던 거. 여러분들도 지문을 읽을 때 그거 생각하면서 읽어주셔야 된다. 알겠죠? 그래서 새로 어렵게 하려고 하지 말고 한적 기출문제 이건 말 그대로 너희들의 회의력을 측정하는 개념에 가까워. 그래서 이거는 알면 쉬운 문제, 어려우면 열받는 문제가 되는 거지. 그래서 그런데 서술어 문제는 접근법을 이렇게 생각했으면 좋겠어. 서술어 문제를 푸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 정도의 축을 정리해 주면 좋겠어. 첫 번째, 자릿수. 서술어는 자릿수가 중요하잖아. 지금 이 문제를 볼까? 17번 문제는 A가 어디야? 담긴이지. 문장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사상이 담긴 저작이야. 어감 기본형은 뭐죠? 담기다. 담다라고 하면 안 돼요? 담기다랑 다른 말이니까. 그죠? 그럼 담기다 라는 말은 이 문장 구조를 봤을 때 이 문장을 담기다를 마무리라는 정도로 바꿔볼 거야. 어떻게 만들어져? 사상이 저작에 담기다지. 그러면 주어랑 부사어를 필요로 하는 두 자릿수 서술어겠네? 이렇게 정리하는 게 1단계. 이게 1단계야. 됐어? 근데 요즘 문제는 여기서 안 끝내요. 예전에는 이 문제로 끝냈었어. 근데 요즘은 여기서 안 끝내. 플러스 하나 더. 이 서술어가 2번 추상어인지 또 다른 말로 관념어라고 해. 구체어인지 그 대상을 구분 잘해주세요. 무슨 얘기냐면 봐봐. 다른 예문 하나 드릴게. 쓰다라는 단어가 있어요. 쓰다. 오케이? 그는 글을 썼다. 그 글은 뭐예요? 추상어지? 왜? 아니, 물론 현실적으로 글자를 쓴 거지만 뭔가 문학작품 만들어 놓은 거잖아. 근데 그는 뭘 쓸까? 모자를 썼다. 됐어? 그는 손을 써서 그의 꿈을 막아냈다. 됐지? 그런 경우에는 구체어에 대해 쓰잖아. 그럼 이거는 아무리 서술의 자릿수가 맞더라도 다른 말인 거지. 이거 이해했어? 단가도 똑같아요. 지금 여기서 이 자릿수도 자릿수인데 봐봐. 그냥 바로 다이어트로 접근해봐. 그래서 이 문제가 쉬운 거야. 과일이 담겼지. 탁구공이 담겼고 수박이 담겼어. 5번으로 점프. 매실이 담겼죠. 뭐야? 전부 다 구체어지. 4번은 뭐예요? 경치가 담겼어. 경치는 이렇게 그림에 담겨있는 내용물이니까 관념어야. 이렇게 이해하면 조금 빠르게 볼 수 있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알겠지? 그러니까 이 두 개를 동시 적용하세요. 아시겠죠? 그렇게 해서 고민을 해주시면 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면서 오늘의 수업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고생 많이 하셨고요. 네, 살펴서 들어가시고 숙제는 지금 우리가 지난주 과제가 수능 분석지 만드는 거였지. 자, 다음 주는 구모 분석지를 만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모를 미리 풀어놓으라는 얘기야. 구모가 어디 있을까? 여러분들 두 번째 챕터가 9월 모평이에요. 참고로 분석지는 여러분들 페이지상에 잠깐만 몇 페이지냐면 페이지 44페이지 여기 부분에 분석지 페이지가 있습니다. 등급부터 한번 같이요. 여기다가 분석지를 찍어서 올려주시면 돼요. 알겠죠? 자, 우리는 우리의 속도에 맞춰서 진도를 나갈 거지만 여러분들은 뭘 해주길 바란다? 기출을 최대한 빠른 속도로 정리해주길 바란다. 그리고 대충 이제 각이 나왔을 거야. 그럼 선생님이 그 다음 주에는 무슨 숙제를 내리니? 6월이겠고 그 다음 주에는요. 23학년도 쓰는 문제겠지. 그런 식으로 갈 거야. 일단 알겠지? 그래서 숙제는 숙제 들어가고 애드클래스는 애드클래스로 가겠습니다. 다음에는 좀 빡빡하게 내드릴게요. 많이 합시다. 자, 고생하셨고 살펴들 들어가시고 다음 주에 만나요. 바이. 안녕. 네. 어떤 거? 잠깐만요. 이거 올게.